일본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상이라는 거는 삶의 만족도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내리지 않는 한은 이게 힘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음. 야, 이 박간의 방송에서 저희가 일본 서민에 관한 내용을 정말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오상, 일본 서민은 기준이 뭐예요?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콘텐츠를 하고 있구나. 우리 방송이 맨날 첫날 서민이 좋아하는 음식, 서민이 가는 가게, 서민은 이런 아파트에 살아요, 서민 이런 생활을 해요 라고 하는데 야, 그래서 서민의 기준이 뭐야 일본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콘텐츠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충 이렇죠라는 그 생각은 누구나 가지는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좀 시원하게 일본에서는 서민을 중류층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중류층. 일본에서는 은근히 서민, 중류라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일본에서도 막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몇 개 들고 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일본 가면 중산층은 되겠네. 일본 가면 한 요 정도 급은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일본에 그 옛날부터 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억 총중류. 이치오크 소추류. 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일본이 예전 고도 성장기를 할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같은 셀러리맨을 했거든요. 일본은 셀러리맨 왕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도 셀러리맨, 나도 셀러리맨. 그러면 우리 생활은 거기서 거기. 와, 우리들은 다 중류층, 다 같은 급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서민의 나라, 중산층의 나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면 중간층까지는 간다. 그렇지. 중간은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짜잔 1억 총중류를 믿은 일본인 빈곤과 격차가 보이는 계급사의 현실을 이래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이 중류사회, 뭐 중산층 서민사회라는 거는 다 옛날 얘기다. 이제 일본은 계급사회다. 상하가 명확하게 갈리고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NHK 감소하는 중류 의식으로 바뀌는 일본인의 사회관 이거 나오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옛날엔 다 같은 중산층이었는데 이제 나는 중산층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라는 사람과 나는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아 라는 사람으로 많이 갈린다는 식으로 각종 연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NHK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건 최근이죠. 위기에 처하는 중류.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면 중류까지 서민급 갈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중류층, 일반 서민층이라고 했을 때 연봉 6천 정도는 가져야지 어느 정도 내가 일본도 중간급은 간다. 서민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건 어디까지나 이제 노동 저런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조사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절대적인 답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장에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서민은 연봉 대한민국도 6천만 원이라는데 이러면은 지나가는 일본 사람 얘기할 겁니다. 연봉 6천이면은 잘 사는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왜냐면 이 동계도 있잖아. 자기 현실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죠라는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실생활이랑 이런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라는 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생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쓴 게 있는데 일본의 잡지사가 이런 걸 많이 다룹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의 잡지사 스파 중류 가게의 기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리즈를 내는 거예요. 시리즈를. 와 먹히나 봐요. 이게 일본 사람 먹히나 봐요. 이게 당장에 올해 2022년 기사거든요. 한국어로 번역. 월 30만에 3명 가족의 빠듯한 생활. 최근 일본의 중류 서민들의 기준이다. 엄마랑 아빠랑 연봉 합쳐가지고 연 450만 원. 대한민국 돈 4,500만 원. 일반적인 이게 최근의 일본의 서민이다. 이러면서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뭐 식비 얼마, 주거비, 뭐 수도비, 보험료, 저축. 세세하게 이렇게 해놨죠. 아까 600만 원이랑 여러분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뭘로 기준으로 했을까? 그렇죠. 국민생활기초조사보다 현대세대 소득의 중앙값
즉 뭐다? 평균이 아닌 실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륨존을 차지하는 게 일본에서는 이 45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 서민이라는 기준은 연봉 450만 원을 중점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약간 위면은 좀 받네. 괜찮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이 450만 원보다 못 받으면은 나는 서민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이거는 일반적인 중간 정도의 생활도 못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의 기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 독신인데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한 우리 집에서 뭐 있잖아. 와이프랑 나랑 남편이랑 나랑 합쳐가지고 이 정도 벌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상인 분들은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서민이 아닌 거예요. 서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본의 서민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사람이다? 예, 중간보다 위에 포함되는 6%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추미코가 저한테 한 얘기를 아이들한테 저 생각도 못했는데 오상 있잖아. 일본 서민들 돈 얘기할 때 이런 지표상 자료도 좋은데 중요한 게 하여튼 일본에서 옛날부터 결혼 상대자에게 바라는 연봉. 준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봉 필요할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내용 여러 조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나비 우먼이에요. 올해 조사 내용입니다. 결혼 상대의 연봉 이상과 현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상대의 연수입이 400만 엔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볼륨존이 있잖아요. 37%가 500에서 700.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봉 5천만 원에서 연봉 7천만 원 정도가 남자가 벌어오면은 결혼을 할 만하다라는 이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까는 거예요. 이 기사는 뭐? 결혼 상대방 남자의 연봉이 5천에서 7천? 에라이, 정신 차려! 노란색 이게 일본의 현실이야. 볼륨 전입 어디? 300만 엔 미만이 50%고, 그 다음이 300에서 400만 엔, 400에서 500만 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연봉 3천 아니면 감사하고, 3천에서 4천이면 그런가 싶다 하고, 연봉 4천에서 5천이면은, 야,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 여성들에게 현실을 직시해! 라는 식으로 좀 약간 좀 이제 매운 컨텐츠죠, 이게.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결혼 종합 미디어가 뭐 여러 가지 선정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일본 여론조사 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500만 엔 이상, 600만 엔 미만. 그 다음에 4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 그 다음에 몇 명이야? 600만 엔 이상, 700만 엔 미만. 이러면은 비슷하죠. 대충 아까 이 그래프에 요 사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많이 가난해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일본도 이런 조사는 계속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 여성분들이 원하는 그 그렇죠. 이상의 연봉 점점 뭐 이 정도면 오케이라고 그렇죠. 점점 내려간다.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 예를 들어 뭐 5천에서 7천 사이가 이상입니다. 그럼 깨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최근에 일본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상대방에게 그 뭐라 해야 되냐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루히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주택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60%의 주부가 우리 집에 이제 연봉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현재의 생활 수준에서부터 이상의 세대 수입. 전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합쳐가지고 얼마나 버는 게 이상적입니까? 물론 많으면 좋으니까 주부들은 1,000만 엔 이상 30%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주부랑 결혼 전 상대랑 약간 관념이 다르네요. 예. 근데 두 번째 나오죠. 500만 엔을 이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18%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인데. 당신의 생활 수준의 이상을 대답하세요라고 했을 때 연봉 5천이면은 가족끼리 먹고 사는 게 이상적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18%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 지금보다 좋은 생활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다고. 그렇죠. 세대 수익이 500만 엔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5천이 안 되니까 그것만 벌더라도 이상적인 수입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도 뭐 고소득 직장 많이 있어요. 바카이 방송에서도
저희한테 뭐 일본 취업 이렇게 질문 받으면은 저희가 일본 돈 많이 버는 뭐 도요타 얼마든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에서 도요타 일하는 친구가 몇 명이겠어요? 사무직 아니면 뭐 그 이공계 일본에서 소니 다닌 친구 소프트뱅크 다닌 친구 몇 명이겠어요? 대기업 다닐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한 5천 정도 벌더라도 이 정도는 인정해 줄 만하다. 나는 서민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기 쉽게 일본과 한국의 세금 차이를 봐야죠. 당연히 한국 세금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일본의 회계사 사무소에서 연봉마다 대충 실소득 있잖아요. 실제로 세금 다 빼고 이 정도는 남을 거라는 금액을 놔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일본 중산층이 450만 엔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약간 나뉜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실소득이 얼마일까? 연수입 450만 엔 수치. 건강보험료 대충 1년 동안에 26만 5천 엔. 우리나라 돈 한 260만 원. 연금 내면은 한 41만 엔. 우리나라 돈 410만 원. 1년 동안. 고용보험료 13만 원. 1년 동안. 그 다음에 소득세 100만 원. 1년 동안. 주민세 200만 원. 그러면은 대략 실소득이 349만 5천 엔. 우리나라 돈 3,400만 원 조금 넘어가네요. 이게 일본의 중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50만 엔 더 벌어. 그러면은 연소득, 실소득 3,800만 원. 이것보다 더 못 벌어. 그러면 실소득 3,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바까지 방송 여러분. 일본 사람들 점심 식사 500엔 원코인이에요. 일본 사람들 프랜차이즈 가가지고 싼 거 많이 먹어요. 일본 서민들 싼 집에 살아요. 월세집도 싼 거에 살아요. 방 한 칸도 오래됐어요. 여기서 싼 슈퍼 간다. 슈퍼 가면은 떨이 사요. 할인 붙으면 많이 사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일반적인 라인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그 볼륨정 많이 있다는 거. 한국에서 내가 이 정도 생활을 하는, 내가 이 정도 벌어서 한국에서 이 정도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월세를 낸다든지 전세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집을 샀다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일본 가면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이런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바깥의 컨텐츠를 앞으로 나오는 저희 서민 컨텐츠를 볼 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볼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금액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진짜 가난하다 아니면 뭐 저 정도는 잘 사는 거다 저게 무슨 서민이야 라고 아마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생각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면은 대부분들은 이 정도가 현실적이야 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 공유하는 가치관 같은 거예요. 아마 일본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연봉 450 실소득 350만 엔 그런 게 현실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증상은 좀 더 연봉이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싼 나라 일본이고 우리도 가난해졌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50만 엔 것에 만족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받고 싶고 더 벌 수 있다는 게 그게 소명이 아니었어라는. 그렇죠. 이미지랑 그 이상이랑 현실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 이 다음에 자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대학 졸업자 정사원의 생애 임금 1993년에는 대학 졸업하면은 평생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은 3억 2,410만 엔. 우리나라 또 한 32억 정도는 벌 수 있었어. 여성은 1997년 기준으로 2억 7천만 엔. 우리나라 돈 지금 한 27억 정도는 평생 동안 벌 수 있었어. 일만 하더라도. 2019년도 기준은 2억 8천 남자.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3,600. 거의 뭡니까? 26년 동안에 생애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3억 6천 우리나라 돈 줄었네요. 여성은 3억 7천이 줄었고 일하는 시간 줄었다? 주 4일째가 됐다 일본이?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서민에 대한 기준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면 뭡니까? 어릴 때 내가 생각하던 중산층은 이 정도는 먹고 살겠지라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금액 450만 엔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일본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시. 아까 있잖아. 일본 서민들, 준류층 분들이 자기 현실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서민, 준류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어느 온천 시설에 갔을 때 제가 물뷰 있을 때 옆에 젊은 이제 유부녀 분 2명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들렸는데 아주 공감이 돼서 어떤 얘기였냐면 누구누구짱 남편분 잘 보는 사람이니까 한산 백화점에서 쇼핑하러 가거나 장 보러 간대라고. 그런 부자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거는 부럽지 않아요. 자기는 막 자기 수준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아. 다만 아주 불편한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슈퍼 갈 때 딸기가 있어. 내 딸기 먹고 싶다 오늘. 그래도 딸기 성육 해서 가격을 봐. 고민이 돼서 못 사. 오늘은 안 산다. 그게 너무 싫대요. 왜 이런 얘기를 추미코가 하냐면은 추미코가 그 얘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셀러리맨 때. 일본에서는 과일이라고 하면 저렴한 과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나나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1,500원 정도예요. 그거는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살 수 있는데 바나나는 싸요. 일본에서는 딸기라는 건 좀 고급 과일이에요. 한 팩 사려고 하면 5,000원부터 7,000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딸기 산다는 건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있잖아.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하나 5,000원부터 7,000원 정도 되니까. 근데 그분도 있잖아. 맨날 전날 그런 비싼 딸기를 살 수 있는 생활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원하지 않다고. 다만 가끔씩 먹고 싶을 때 이거 사면 생활 힘들어지겠다라든지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사는 게 너무 싫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고 싶다. 그런 생활 수준이 좋다고. 그걸 엄청 들어가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와 너무 공감이 간다. 오늘 얘기한 내용이랑 가까운 게 자기가 있잖아. 서민, 중산층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수준이랑 뭔가 다른 것 같대. 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딸기 하나는 먹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정도 생활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누구나 그런 생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위경이에요. 옆에서. 그래 라고 혼자. 맞아 저도 그랬어. 알아. 맞아요. 딸기. 우리 추미코가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를 많이 사 먹지 못했어요. 박간의 오상이 방송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외벌이 할 때 워라벨 좋은 회사 다닌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추미코한테 미안해 추미코 나는 오래 일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연봉 700만 원짜리 회사 다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연봉 700이면 아까 서민에 비하면은 상류층이잖아. 근데 도쿄에 살았잖아. 우리가 외곽 지역이라 하더라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 450으로 일본에 살려면은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 싸서 다니고 그 다음에 교통비는 그거 전기권 말고 딴 거 쓰지 않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꿔요. 진짜 레알로. 일본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상이라는 거는 삶의 만족도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내리지 않는 한은 이게 힘들어요. 늘리게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만 보면은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엘리트예요. 유학생들은 하버드 나오고 일본에서 도쿄대 나온 엘리트야. 일본에서도 인스타그램 보면 다 잘 산다. SNS 보면은 맨날 첫날 인증샷 이러고 이제 있잖아 차에 루이비통 보이고 벤츠 키 보이고 맨날 그래. 실생활은 그렇지 않아.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인스타 보면 포르쉐 따고 여기 어디 포시즌즈 앞에서 그거 애프터눈 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정말 일부분이에요. 잘난 인간이 본인이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올리면서 자랑하지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이 방송에서도 이런 서민 얘기, 생활 얘기 하면은 나는 동의를 못 하겠다.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그렇게 가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의 생각 방식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까도 있잖아. 이상적인 가족의 연봉이 500만 원, 우리라도 5천이라는 사람이 응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상적인 가족 연봉 이러면 나 같으면 한 100억 쓴다.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이 된 거예요. 이상이니까 현실을 안 봐도 솔직하게 이상을 말하면 되는데. 근데 일본 이상을 말하면 현실을 봐야 되잖아. 네가 말하라며 시끄러. 이상이라는 단어를 듣더라도 현실로 어쩌면 뇌가 있잖아. 바로 스위치가 딱 바뀌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박가희 박사도 일본에 사는 게 어때요? 한국이 좋아. 예전 이런 컨텐츠 한 적 있었잖아요.
헬 투 더 헬이에요. 거기서 거긴데 일본에서 이런 생활 하면서 나는 좋아. 행복해. 이런 절약 생활 하더라도 있잖아. 공격적인 절약부터 이래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재밌어. 할인마트 가서 할인 딱지 붙은 거 누구보다 빠르게 가져오는 거 즐거워. 그럼 살만해요. 그걸 좋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왜 저딴 식으로 사냐 비참하게 사냐 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다 그 사람마다 패턴이 있는 거니까.